네, 최근처럼 이렇게 모든 위험 자산 가격이 좀 불안하고 뭔가 불확실할 때 자산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모시고 자산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지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잘 기억도 못하고 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이제 큰 돈을 맡기시는 자산가들도 투자 심리,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의욕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많은 경제 변수들이 이제 금리에 이제 반영이 되고 이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그런 자산 가격 변동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자산 관리 관련해서는 이런 변동성에 특히 민감합니다. 특히 투자 관련해서는 더 그런데요. 이제 자산가 분들은 이제 전쟁 같은 그런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예. 반응을 하십니다.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지만 한번 발생이 되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마침 현재 은행에서는 작년에 고금리로 유치했던 그런 예금 같은 것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쟁 확산 같은 불안 심리와 높은 금리 때문에 좀 짧은 예금을 선호하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정기 예금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것이 확산이 돼서 주식이 급락이 한다면 이걸 중도 해지해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식 급락이 없다면 이 높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자를 받으시면 되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기 예금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처음에 그 높은 약정률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기가 짧은 것들을 선호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를 본다. 그러니까 좀 이게 워낙 뭐 전쟁 뉴스가 뭐 하루에도 뭐 TV에 뭐 보면은 그냥 수도 없이 나오니까 예. 좀 안전한 곳으로 약간 대피했다가 예. 기회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뭐 증시는 불안하고 하니까 채권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예적금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 금리를 말씀드리면 3개월에 연 3.65, 6개월에 4.08, 1년에 4.05, 2년짜리가 3.27% 정도 됩니다. 작년에 레고 사태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보다는 금리가 다소 낮지만 조금씩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가 되게 극심했던 예. 2020년 10월 달을 보면 그때 1년짜리 인터넷 뱅킹 가입 금리가 0.7%였습니다. 예. 그때 비하면 지금 5배, 6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양도성 예금서 CD가 있는데요. 예. 이걸로 활용하시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보다 한 0.3%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CD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가 되진 않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이 있지만 은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정기예금 금리 6개월이 4.08, 1년이 4.05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 6개월이 더 짧은 건데 보통 길어야 만기가 길어야 금리가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적금에도 이렇게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까? 저도 이 상황에서 이제 본부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요. 본부 부서 직원이 이것을 만기 평탄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워낙 높은 금리에 많은 자금이 몰려서 이제 만기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기된 것을 좀 분산하고자 내부적으로 금리로 좀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적금은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돈 맡겨놓고 그냥 그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이제 은행에서도 정기예금보다 다소 금리가 높은 우량 회사채나 전단체가 있는데요. 이제 은행 고객님 중에서는 예금 외에는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 이제 보수적인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주 그런 분부터 아주 위험 자산 선호하시는 분까지 아주 다양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MMT라는 이제 파킹 통장 개념이 있어갖고요. 여기다 맡기시면 하루에 연 3.32% 당일 이출금이 되는 통장도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시 입출인데도 3%대니까 사실 금리가 정말 높아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금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센터장님도
그 만기가 긴 금융상품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이렇게 포함시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통상 5년 만기에 매 3개월마다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종자본증권도 지금까지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데요. 요즘 나온 것이 가장 높은 금리를 드리고 있고요. 물론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전망도 있지만 한 2, 3년 뒤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하락을 대비해서 연 5.05%를 이제 높은 금리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사면은 5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5.05% 이자를 확정 이자를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3개월마다 받는 것도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금리 시대 한 30년 동안 저금리를 겪으면서 이자 생활자가 다 사라졌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자 생활이 가능한 그런 자산가들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여건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달 출연하셨을 때 은행에 이제 돈을 맡기시는 자산가분들에게 장기 국채를 권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 국채를 작년부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드리십니까? 예, 장기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높을 때 싸게 사서 금리가 떨어질 때 비싸게 팔아서 이제 매각 차익을 비과세로 보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예. 크시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부터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3% 넘었을 때 또는 4%를 넘었을 때마다 이제 단기간에 다시 금리가 하락할 걸 전망해서 이제 장기 국채를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평가 손실이 커서 이제 마음 고생을 좀 하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달부터 장기 국채 매수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하도록 좀 권해드리고 지금은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태니까 오히려 지금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7%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긴축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가파르게 보이던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라고 예. 하는 회장도 지금 금리에서 채권 공매도를 유지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최근에 채권 매도 공매도 포지션을 다 청산을 했고요. 이제 채권왕 빌 그로스라는 분도 예. 비슷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 오를 여지도 있지만 지금이 이제 더 이제 정점이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환전해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아무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국내 채권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사실 표면 금리가 1%대인 절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채권은 시장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표면 금리가 3%대인 올해 발행된 그런 채권들을 좀 찾아서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 증권사에서 개별 이제 국채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이제 장내 채권을 이제 사실 수도 있지만 이제 직원을 통해서 장외 거래를 하실 때는 내가 매도할 때 수수료가 몇 %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장기 국채 평가손이 낮더라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그거는 이자는 이자를 받고 예. 나중에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약세, 올 상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달 전에 출연하셔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분할 매수로 안내를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 사실은 맞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안내를 하십니까? 예, 최근 2차 전지 관련 ETF가 한 3개월 사이에 30%를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2차 전지는 성장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금리 장기화가 예. 전망된다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또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가 이제 생산 계획을 좀 감소하는 뉴스도 있었고 또 중국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LFP 배터리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제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 이제 2차 전지 인버스 ETF까지 이런 예. 소식들이 좀 한꺼번에 전해졌긴 합니다. 근데 은행 자산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길게 보고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급락할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좀 응대하시면서 2, 3년 후를 보시는 건데요. 은행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적금처럼 자동 이체를 걸어놓고 자동 이체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이체로 하시면서
급락할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분할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가 분들처럼 이제 좀 자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제 뭐 빠듯한 상태에서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하니까 거기에 많이 물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모든 것이 사실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지금 연준이 올 하반기쯤에는 뭐 좀 금리를 좀 내리는 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지연돼 버리니까 지금 뭐 모든 어떤 전략들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진 것 같아요. 예. 자, 거다 이제 중동에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 들어가서 지상 작전을 확대하는 추세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은행 자산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금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금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이자나 배당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은행에 예금만 해도 연 4%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좀 안 좋고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또 금 가격에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확산 우려 때문에 이제 안전 자산 선호도가 커지면서 이제 금 가격이 10월 초에 1,831불 했었는데 지금 2,000불이 넘는 거를 보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제 한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이제 안전 자산인 금에 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금 가격이 투명하게 계산될 수 있는 KRX 금 현물을 권해드리고 예. 있습니다. 금 현물을 사시게 되면 부가세 10%를 내셔야 되는데 이 KRX 금 현물을 활용하시면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은행 자산가 분들은 짧게 이제 트레이딩 개념보다는 한 5년, 10년 정도를 보시고 금 통장에 이렇게 그 금 중량을 차곡차곡 늘려가시고 있는 성향이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자산가 분들이 그 어떤 한 가지 자산만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권해드릴 때는 이제 다양한 자산에 좀 분산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달러나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도 같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라는 거에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도 같이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시장 뭐 주식도 약세고 채권도 약세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는 어떤 자산 관리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제 미국 패드의 전망을 보면 연내 한 차례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 패드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인하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 뜻은 5%를 넘는 이런 고금리가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자산 관리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한국과 미국과의 구체 금리 상승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과 채권이 이제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 자산 관리의 분산 효과도 좀 약해지고 예.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뭐 로봇 같은 이런 이제 관심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의 전망을 쫓아서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아무리 쫓아가봐야 그 순환은 더 빨리 앞서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KB 하우스부에서는 이런 성장 업종이 좀 급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투자 자산을 분산하고 투자 타이밍까지 분산하는 그런 분산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산만 분산이 아니라 타이밍을 분산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투자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